1번 프로토펙틴의 펙틴 함량과 겔 형성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펙틴은 탄수화물의 일종으로 다당류에 해당을 하고 과일에 많이 존재하는 탄수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펙틴의 경우 맥톡실기 함량에 따라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우선 맥톡실기가 적을 때를 저맥톡실 펙틴이라고도 하고 프로토펙틴이라고도 합니다. 메톡실기 함량이 많을 때를 고메톡실 펙틴이라고 합니다. 저메톡실 펙틴의 경우는 맥톡실기 함량이 7% 이하일 때를 이야기하고 고메톡실 펙틴은 7% 이상일 때를 이야기합니다. 프로토펙틴은 저메톡실 펙틴과 같은 말이므로 1번 또는 2번이 되겠네요. 두 번째로는 겔 형성을 위해 첨가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고메톡실 펙틴의 경우 메톡실기 함량이 많기 때문에 산, 당만 함께 존재하더라도 젤리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에 반해 저메톡실 펙틴의 경우 메톡실기 함량이 적기 때문에 칼슘 등의 이가 양이온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제2급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는 문제인데요. 2급 감염병, 법정 감염병의 경우 몇 급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 종류를 외워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선 1번 패스트는 1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고요. 2번 디프테리아도 1급 감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3번의 세균성 이질은 시겔라 디센테리에라는 학명을 가지고 있는 2급 감염병에 해당이 됩니다. 4번의 브루셀라증은 3급 감염병에 해당이 되는데요. 해설 및 용어 설명에 분류와 종류를 기재해 놨으니 그걸 보고 외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식품의 색소인 엽록소의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엽록소 변화의 정답은 4번인데 이 4번이 왜 틀렸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클로로필이라는 것은 엽록소와 같은 말이고요. 이 클로로필은 녹색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로로필은 호피린 구조에 마그네슘이 들어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클로로필 분자에 있는 마그네슘을 빼내고 철 분자를 넣게 되면 철 클로로필, 즉 철 엽록소로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 철 클로로필의 경우 녹갈색을 띠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지문에 마그네슘을 철로 치환시켜 철 엽록소를 만들면 색깔이 변화하지 않는 것이 아닌 녹갈색으로 변화한다 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맥주빵 발효에 이용되는 효모는에 대한 질문인데요. 1번의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라는 효모는 맥주와 빵을 제조할 때 알코올 발효를 활성화시켜주는 효모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2번의 사카로마이세스 엘립소이데우스의 경우는 포도주 제조에 사용이 되고요. 3번의 락토바실러스 불가리커스는 발효유, 스타터로 사용되는 효모입니다. 4번의 락토바실러스 플랜타럼의 경우 김치의 숙성에 관여하는 효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당과 당 알코올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은 것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당 알코올의 개념에 대해 이해를 해야 합니다. 당 유도체라는 것은 탄수화물인 당이 구조는 유지하되 구조의 일부가 변화된 당을 이해하는데요. 당 유도체의 대표적인 예시로 당 알코올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당 알코올은 당의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일부가 알코올기로 변화한 당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당 알코올의 경우 이 당이 당 알코올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매치시키는 문제가 자주 나왔는데요. 4번의 갈락토스의 경우 갈락토스의 당 알코올은 말티톨이 아닌 둘시톨이고요. 말티톨은 말토스가 당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당 알코올에 대해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포도당을 예시로 들어볼 건데요. 포도당은 글루코스라고도 하며 육탄당으로 다음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때 당 유도체인 소르비톨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당의 구조의 일부가 알코올기로 변해야 하는데요. 포도당은 소르비톨인 당 알코올로 변화하기 위해 첫 번째 탄소 분자가 알코올기로 변화해서 소르비톨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조는 유지되었지만 그 일부가 변화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열량소가 맞는 것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열량소란 열량을 내는 영양소를 말하는데요. 이 열량이란 신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발생시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열량소의 대표적인 예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습니다. 3대 열량소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카나가와 현상을 일으키는 세균성 식중독은 이라는 문제입니다. 우선 카나가와 현상에 대해 설명을 드리자면 어떤 배지의 균을 키웠을 때 이 균이 적혈구 세포막을 파괴하는, 즉 헤모글로빈이 튀어나오는 동그란 환을 띠게 되는데요. 이 환을 바로 용혈환이라고 합니다. 이때 어떤 세균이 카나가와 현상을 일으킬까요? 바로 비브리오균을 접종했을 때 일으키게 되는데요. 비브리오균 중에서도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라는 장염 비브리오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을 배지에 키우게 되면 용혈환을 생성하는 형상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감귤과 레몬에 있는 산 성분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1번에 구연산의 경우 레몬, 감귤에 많이 있고요. 2번 주석산의 경우 포도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3번 말산의 경우 사과산이라고도 하며 사과, 배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요. 4번 락산의 경우 젖산이라고도 하며 김치, 발효유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새우젓 제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의 정답은 4번인데 4번이 틀린 이유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번의 새우젓의 경우 열 처리 공정이 아닌 숙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요. 새우젓은 수산 발효식품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열 처리가 아닌 숙성을 통해 저장성을 높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시료의 습식수분 함량 계산 공식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W0는 빈 측량병의 무게, W1은 측량병에 시료가 담긴 것까지 합한 무게, W2는 건조를 해서 무게가 조금 줄어든 시료의 무게에 해당됩니다. 습식수분 함량의 경우 건조하기 전에서 건조하기 후의 무게를 빼서 공식을 산출합니다. 따라서 W1 빼기 W2에서 W1 빼기 W0를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이 바로 습식수분 함량 계산 공식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채소류에 존재하는 클로로필 성분이 페오피틴으로 변하는 현상은 어떤 경우에 빨리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클로로필은 엽록소라고도 하며 녹색을 띠고 있는데요. 이 클로로필이 유기산을 만나게 되면 갈색의 페오피틴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갈색의 페오피틴으로 변하는 현상은 유기산이 첨가되었을 때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칼 피셔법은 무엇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법일까요? 칼 피셔법은 수분, 즉 물이 요오드 및 이산화황과 정량적인 화학 반응을 통해 수분을 분석하는 정량법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식혜 제조와 관련이 없는 것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식혜란 엿기름에 맵쌀을 삭힌 음료를 말합니다. 이 식혜의 경우 제조 과정에서 아밀레이스에 의해 당화가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혜 제조와 관련이 없는 것은 3번 진공농축입니다. 소르브산은 식육 제품의 1kg당 1g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소르브산 칼륨은 제품 kg당 몇 g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소르브산 칼륨 제품이 몇 g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내는 공식은 소르브산 칼륨 분자량에서 소르브산의 분자량을 나눈 값을 말합니다.
소르브산 칼륨의 분자량은 150, 소르브산의 분자량은 112이므로 정답은 1.34g입니다. 청매에 함유된 독소 성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관련된 식품과 자연독의 종류는 무조건 암기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1번 아미그달린은 청매, 2번 고시폴은 모카씨, 3번 무스카린은 독버섯, 4번 솔라닌은 감자에 함유된 독소입니다. 따라서 청매에 함유된 독소는 1번 아미그달린입니다. 젤리점 판정법이 아닌 것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젤리법 판정법에는 스푼법, 컵법, 온도계법, 당도계법 등이 있습니다. 그중 스푼법은 끓고 있는 과즙을 숟가락으로 떠서 식힌 후에 기울여 보면 이 젤리가 주르륵 흘러내리지 않고 천천히 진한 모양으로 흐를 때를 완성점으로 하는 판정 방법이고요. 3번 컵법의 경우 컵에 차가운 물을 담아놓고 만들었던 젤리를 한 스푼 떠서 차가운 물에 떨어졌을 때 찐 방울이 풀어져서 떨어지지 않고 하나씩 천천히 방울방울 떨어져서 밑바닥에 가라앉았을 때를 완성점으로 하는 젤리점 판정 방법입니다. 4번 당도계법은요. 굴절 당도계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길다란 굴절 당도계의 끝에 우리가 원하는 측정하고 싶은 젤리 시료를 넣고 뚜껑을 덮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홈을 이용해 눈금을 파악하는데요. 이 눈금 안에는 몇 브릭스의 당도를 가지고 있는지 눈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당도계입니다. 따라서 당도계법이란 굴절 당도계를 이용해서 당도를 판정하는 방법인데요. 따라서 당도계법도 젤리점 판정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젤리점 판정 방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팩틴법입니다. 화학적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감미료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4번 수크로즈는 설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설탕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감미료이죠. 설탕은 온도차에 따라서 단맛의 변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감미료의 표준물질로도 사용이 됩니다. 따라서 식중독을 유발시키는 감미료와는 거리가 멀겠습니다. 비브리오의 최적 생육 온도로 오른 것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비브리오는 바다에 사는 해수세균입니다. 그리고 어패류를 섭취했을 때 발병되는 식중독균에 해당이 되고 30도씨에서 37도씨의 온도의 증식을 잘 하기 때문에 7월에서 9월 사이 여름에 해변가에서 많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매운맛을 잘 느끼는 온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매운맛은 일종의 통각이라고도 하는데요. 50도씨에서 60도씨에서 가장 맛을 잘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청국장 제조 시 분비되는 효소로 옳은 것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청국장은 납두균을 띄어 만든 전통 장류에 해당이 되며 청국장은 발효를 할 때 프로테아제라는 단백질 분해 효소를 많이 분비하곤 합니다. 미파제의 경우 지방을 분해하는 효소이고 파파인의 경우 파파야에 존재하는 단백질 분해 효소, 브로멜라인은 파인애플에 많이 들어있는 육류연화 효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해썹의 7원칙으로 옳지 않은 것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썹이란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이 해썹은 총 12절차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준비 5단계와 적용 7원칙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해썹의 7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2번인데요. 제품 설명서 작성의 경우 준비 5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해썹에서 식품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것의 답은 중요관리점입니다. 중요관리점이란 식품 공정에서 위해 요소를 예방, 감소하거나 인체에 해가 되지 않을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관리해야 될 절차를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이중밀봉기의 3요소와 거리가 먼 것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조림 캔을 견고하게 압착시키는 기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밀봉기의 3요소는 척, 롤, 리프터입니다. 척은 통조림통의 뚜껑을 고정시켜주고 롤은 통조림이 잘 밀봉될 수 있도록 말아주며 1롤과 2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리프터의 경우 통조림통을 들어 올리는 역할을 해줍니다. 따라서 거리가 먼 것은 2번 스핀들입니다. 도감 비율을 옳게 나타낸 것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도감 비율이란 현미 무게에 대해 제거된 쌀겨와 쌀아기 무게의 비율로 전체 현미에서 겨층이 얼마나 제거되었나에 대한 문제를 말합니다. 이 도감 비율에 대한 공식은 현미의 중량에서 백미의 중량을 빼고 그것을 현미의 중량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됩니다. 이 도감 비율은 퍼센트로 표시를 합니다. 도감 비율을 옳게 나타낸 공식은 4번입니다. 사과, 배, 고구마, 감자 등 자른 단면이 갈변되거나 찻잎 또는 담뱃잎이 갈변되는 현상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정답은 1번 효소에 의한 갈변인데요. 사과, 배의 경우 폴리페놀 옥시다제라는 효소에 의해 갈변이 되고 감자 등은 티로시네이즈에 의한 갈변으로 갈색깔을 형성하게 됩니다. 2번 비타민 C 산화, 3번 캐러멜화, 4번 아미노카르보닐 반응, 즉 메일야드 반응은 모두 효소와 관련이 없는 비효소적 갈변 반응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한수 해류에 잘 서식하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다세포형 생물로 다시마 미역이 속하는 조류는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선 해조류는 바다에 사는 식물에 해당이 되고 해조류의 종류에는 갈조류, 홍조류, 녹조류, 남조류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갈조류의 종류에는 미역, 다시마, 톳이 있고요. 홍조류의 종류에는 김, 우뭇가사리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마 미역이 속하는 조류는 갈조류입니다. 조지방 정량에 사용되는 유기용매와 실험기구는에 대한 질문입니다. 조지방 정량의 경우 지방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그 양을 측정하는 실험법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조지방 정량은 속슬렛 추출기를 이용합니다. 지방질이 유기용매인 에테르에 녹는 성질을 이용합니다. 따라서 기구는 속슬렛 추출기를 이용하고 사용되는 유기용매는 에테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중 식물성 색소가 아닌 것은에 대한 질문입니다. 1번 카로티노이드는 당근 등이 함유되어 있는 지용성 색소이고 2번의 미오글로빈의 경우 포유동물에 함유된 근육색소로 철을 함유하고 있는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3번의 안토시아닌은 식물성 색소로 pH에 따라서 그 색깔이 달라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플라보노이드 색소도 항색 식물성 색소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인 마이오글로빈입니다. 마이오글로빈은 동물성 색소에 해당이 됩니다. 근육 조직 내의 효소의 작용으로 근육 단백질의 변화가 발생해서 근육의 유연성이 증가하는 현상은 바로 자가소화 현상인데요. 자가소화란 식품이 단백질이 저장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근육의 유연성이 증가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베이컨은 주로 돼지의 어느 부위로 만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베이컨은 주로 배 부위를 많이 이용하고요. 배 부위를 정령한 후에 염지해서 가열한 얇게 썰어낸 육제품에 해당이 됩니다. 등심과 어깨 부위 육도 사용하긴 하는데요. 주로 배 부위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